제9차 9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힘으로 이렇게 매회 함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유튜브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함께 경청하고 공감하고 계신 많은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 시작을 맞이해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힘차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강사님은요, 총재님께서 특별한 인연으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거든요.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는 이따가 소개를 드리고,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청년세대 통일공감대 확산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김형식 분은요, 김형석 차관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청년 세대의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왜 청년 세대야? 내가 우리 청년 세대에 해당돼? 근데 여러분들은 해당돼요. 예.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왜 제가 청년 세대의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을 했냐면, 제가 보기에 우리가 올해가 지금 분단된 지가 78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뭐 통일에 반대한다고 그러지만 다 통일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비판도 있고 뭐 평가, 이런저런 평가도 있지만 이제 통일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서 보수 정도 그렇고 진보 정도 그렇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78년 동안 통일 문제를 그냥 뭐 이제 저기 이제 다른 문제, 남의 문제를 해서 내팽개치고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어제 북한이 ICBM, 북한 스스로가 이제 그 화성포 18형이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을 이제 겨냥해서 쓸 수 있는 무기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우리 쪽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적이고, 그리고 또 여차하면 핵무기를 사용해서 위협을 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8년 됐고 끊임없이 이제 뭔가 분단구조를 해소하고 이제 뭔가 통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북한하고 전화 통화도 안 되죠. 전 세계 지금 지구상의 지구상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실시간으로 통화돼요. 뭐 카톡으로도 될 수도 있고, 이메일도 되고, 또 이게 전화도 되고, 또 이게 되면 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에서 개성까지가 60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평양은 200km도 안 돼요. 근데 가지도 못할 뿐더러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도 안 되고, 뭐 전화 안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대가 지금 이 정도 분단된 상황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이 정도는 우리 세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잘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통일로 가야 되겠죠.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지금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경제 발전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여기 지금 건설업계 쪽에 관련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건설업계 쪽에서는 북한 시장이 열려야 된다고 해요.
북한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건설업계 이제 문 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멀쩡한 건물도 이게 막 부셔졌네. 옵수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지방도 보면 막 그냥 아파트 너무 많이 이제 지어가지고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포화상태 안 된다고. 근데 북한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너는 어때? 실제로 들었어요. 이제 제가 2017년 이제 6월에 끝나고 이제 하는데 그 건설협회에서 이제 주요 이제 메이저 건설사들이 이제 임원진들이 이제 모인 회의죠. 와서 저보고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양반들이 언제부터 이게 통일 문제 관심이 있었나? 별로 건설적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통일 문제, 뭐 북한이 어떻고 앞으로 지금의 통일 정책이 어떻고 뭐 이게 전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북한 시장이 열릴 것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먹거리를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심각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북한 무대가 열리면 뭐 철도도로 쫙 가겠죠. 그 다음에 뭐 노후한 여러 가지 뭐 그 건축물 다 그냥 다 새로 하겠죠. 뭐 항만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이거는 한 세대를 거뜬히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북한이 뭐 광물 자원이 많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경제가 세계 지금 10위하고 11위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대외 해외 시장의 의존도가 너무 많아서 해외에서 이제 뭔가 이제 설명을 하냐면 통일 편익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또 통일 비용이라는 것을 이제 소위 1인당으로 나누면 뭐 2년에 뭐 짜장면 지금 짜장면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짜장면 뭐 한두 그릇 정도만 개개인이나 이렇게 부담하면 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니까 학교에서 교육받는 지도에서 이제 도덕교육식을 우리가 그렇죠. 저희 무단 도덕에서 무단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차 없으니까 가버리죠. 그리고 또 급하면 가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 이거는 신호 이전에 무단행동 안 된다. 이게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현재의 실리적인 관점에서 다른 거예요. 네. 그것처럼 이제 북한의 경우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서로 이제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이런 아주 극단의 그런 이제 불신 그런 그 적대감이 이제 있어서 이제 기성세대는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이렇게 통일을 위한 그런 결과물을 못 만들었지만 이제 청년 세대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일종의 듣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성적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젊은 세대들이 북한을 인식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국가 중에 하나의 국가다 이렇게 본다. 이제 통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통일된 한반도 또 중국이 생각하는 통일된 한반도는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통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구도는 지금 여하튼 우리가 이제 포기할 건 아니고 야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적응의 문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남남 갈등이 있으니까 통일 문제를 제대로 안 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남남 갈등이지만 통일을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 통일을 하는데 아니 어떤 식으로 통일할 거냐. 근데 어떤 식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죠. 이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뭐 식량 문제, 민생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국제사회도 협력을 해서. 근데 북한은 이걸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다가 이제 그 뽕밭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이제 제안이다라고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어떻게 바다가 뽕밭이 되겠습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 세대의 통일공감대 확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탈북해서 와 있는 청년은 물론이고 그냥 일반인들도
여기 남한에 와 있는 그 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하신 것 같아요. 우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분들의 그 생활이 여기 지금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업체에서 한 명을 좀 책임지고 이렇게 좀 서포트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가지고는 요원할 것 같은데 좀 더 나은 방안이 없을까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가 보면 이제 제대로 이제 적응이 안 돼서 일부 보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뭐 돌아갔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특이하니까 장시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청년 세대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은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달에 한 그 전국 통일 스피치 대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통일을 바라보는 또 시각하고 또 아이들이 통일을 바라보는 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작년에 4월 9일 날 이천에서 이런 행사를 했어요. 10대부터 80대까지 참여하는 평화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가 80대의 그 어르신을 손을 잡고 걷고 그다음에 서로가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6.25를 겪은 세대는 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돼서 6.25 전쟁이 생겼고 이렇게 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거를 겪지 않은 세대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살기도 힘든데 무슨 북한을 생각하냐. 우리 실업자고 취업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에서 교육원에서는 또 청년 세대한테 통일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찾아가는 통일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 대학교 가서 저희가 강의를 했어요.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아까 청년 정책연구위원도 우리가 선임을 했잖아요. 대학생들. 그래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좋은 강의를 듣고 거기에서